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를 출발해서 남극으로 향하는 무려 1인당 3,700만 원짜리 초호화 크루즈 여행. 와, 진짜 꿈 같은 휴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던 여행이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도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MV 혼디우스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선적의 극지 탐험 크루즈 혼디우스와의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소름이 쫙 돋습니다. 4월 1일 배는 아주 당차게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5일 뒤인 4월 6일 승객들이 갑자기 고열에 두통,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급격하게 폐렴 증상으로 쓰러집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4월 11일에 70대 네덜란드 남성이 선상에서 첫 번째로 사망하고 맙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월 26일에는 함께 여행하던 아내분마저 숨을 거뒀고 5월 2일에는 독일 국적 승객까지 세 번째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149명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속출하니까 크루즈 측에서 인근 카보베르데에 정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중보건을 이유로 입항을 딱 거부당한 거예요. 망망대해를 둥둥 떠돌다가 다행히 스페인 당국이 의료 역량에 있는 카나리아 제도로 입항을 허가하면서 간신히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최장 8주간의 엄격한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잠복기도 엄청나게 길고 또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의학적 미스터리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이 크루즈선 내부에는요, 단 한 마리의 쥐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오직 쥐를 매개로만 퍼지는 걸로 알려진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쥐가 아예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연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쯤에서 두 번째 주제, 범인의 민낯, 그러니까 에어로졸 감염의 원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의 유력한 용의자, 바로 한타바이러스인데요. 이 녀석의 은밀한 감염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쥐가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 바이러스가 멀쩡한 공간을 어떻게 거대한 바이러스 인큐베이터로 만드는지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감염된 쥐가 소변이나 배설물을 쓱 남깁니다. 그럼 2단계에서 이게 바닥에서 바싹 마르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로 쪼개져요. 그 다음 3단계, 이 미세한 먼지들이 건물의 환풍구나 중앙 에어컨 공조 시스템으로 훅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이 치명적인 에어로졸 입자를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직접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가 따로 없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제, 한국에서 시작된 이야기, 1950년의 의학 미스테리입니다. 시계를 과거로 휙 한번 돌려볼까요?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이 무서운 병원체, 도대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의학 전문가들을 멘붕에 빠뜨렸던 한반도의 뼈아픈 미스터리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한반도 중부전선에 주둔하던 유엔군하고 한국군 수천 명이 원인도 모른 채 고열에 시달리고 신장이 망가지고 출혈 증상으로 픽픽 쓰러졌어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의학자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일명 한국형 유행성 출혈열의 공포였죠. 그 실체는 무려 26년이 지난 1976년에야 겨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훌쩍 시간이 흘러 2026년 저 멀리 바다 위 호화 크루즈 선에서 다시 이 위협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바이러스가 정확히 뭔지 짚고 넘어가 보죠.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쥐 같은 설치류를 매개로 쫙 퍼지는 바이러스 무리를 말합니다. 1976년에 이 질긴 미스터리를 마침내 풀어낸 주인공, 바로 한국의 이호왕 박사 연구팀이었습니다. 들쥐, 그중에서도 등줄쥐의 폐 조직에서 이 미지의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딱 분리해낸 거예요. 의학계에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마련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호왕 박사님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곳이 경기도 포천의 한탄강 주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 이름을 따서 이 치명적인 병원체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한타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과학자가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한국의 지명이 붙은 병원체였던 거죠.
자, 이제 핵심으로 다가갑니다. 네 번째, 잃어버린 고리. 바로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현재의 크루즈선으로 돌아와 보죠. 아까 우리가 풀지 못한 엄청난 모순이 하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배에는 쥐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퍼졌을까요? 일반적인 한타바이러스는 전염되려면 무조건 반드시 쥐의 배설물 먼지를 들이마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끔찍한 예외가 하나 존재해요. 남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데스 한타바이러스라는 녀석입니다. 이 희귀 변종은 정말 드물긴 하지만 밀접 접촉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이 됩니다. 자, 아까 이 크루즈선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했죠? 네,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조각나 있던 퍼즐이 너무나도 소름 돋게 쫙 맞춰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내놓은 공식 발표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선상에서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 가정입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WHO는 부부라던가 같은 객실을 쓰는 아주 가까운 접촉자들 사이에서 쥐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바이러스가 사람들끼리 직접 전파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감염되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끔찍한 변화들입니다. 한타바이러스 감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신증후 출혈열입니다. 이건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피를 토하는 내부 출혈을 동반해요. 두 번째는 바로 이번 크루즈 탑승객들을 덮친 한타바이러스 폐 증후군입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폐에 물과 체액이 가득 차오르면서 극심한 호흡곤란이 오고 중증 폐렴을 유발해서 문자 그대로 사람의 숨통을 조여버리는 거죠. 지금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0%에서 50%.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한타바이러스 폐증후군에 걸렸을 때의 예상 치사율입니다. 감염된 환자 2명 중 1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충격적이고 무거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험성이 도대체 얼마나 극단적인 건지 확 와닿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토록 고생했던 코로나19 전반적인 치사율이 대략 1% 내외였거든요. 반면에 한타바이러스 폐 증후군의 치사율은 최대 50%까지 치솟습니다. 코로나19의 무려 50배라는 소리죠. 세계보건당국이 크루즈선의 입항을 그렇게 까다롭게 통제하고 배 전체를 아예 거대한 해상 격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까지 티끌만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 수치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마지막 5장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경고. 과연 이게 우리의 끔찍한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일까요? 이제 시야를 거시적인 차원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 크루즈선에서 벌어진 비극, 그냥 재수가 없었던 단일 사건일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글로벌 위기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환경 변화들이 전염병의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겨울이 따뜻해지니까 쥐들의 벌식력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도시화로 도심의 쓰레기는 넘쳐나고 야생동물 서식지까지 막 침범하고 있잖아요. 결국 야생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도심 한복판으로 유입될 최적의 조건이 딱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크루즈선 같은 밀폐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매일 걷는 복잡한 도심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세계에서 야생동물과 인류 문명 사이의 경계선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인간이 만든 최고급 크루즈선이라는 호화롭고 단단한 밀폐 공간이 역설적이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가장 완벽한 사냥터가 되어버린 현실. 어쩌면 무너져가는 자연의 경계선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숨막히는 추적의 시간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겼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